멸치 고추장 볶음 바로 시작할게요. 멸치는 마른 팬에 덮어줄게요. 이때 나온 멸치가루는 지저분하니 걸러줄게요. 볶은 멸치에 들기름을 넣고 버무리면 멸치가 부드러워지고 비린내를 없애줘요. 청양고추는 반 갈라 채 썰어줄게요. 팬에 기름 둘러 마늘을 볶다가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양조간장, 올리고당, 미림, 여기서 포인트 바로 식초예요. 양념에 식초를 넣어주면 멸치의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멸치의 비린내를 없애줘요.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멸치를 넣어 버무려주면 우리 남편이 맛있어서 좋아하는 맛있는 멸치고추장 볶음 완성! 쌈장은 이제 구입하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염도는 줄이면서 고소한 맛까지 갖춘 고깃집 쌈장 바로 시작할게요. 된장, 고추장,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올리고당, 여기서 포인트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볶은 콩가루를 넣어주면 쌈장의 염도를 낮춰줘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다진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넣어주면 씹는 식감도 늘어나고 또 다른 고소한 맛이 생겨 더욱 맛있어져요. 열이 오른 찜기에 양배추를 올려 쪄줄 건데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 바로 미림입니다. 양배추를 찔 때 미림을 뿌리고 쪄주면 양배추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가 있어요. 찐 양배추 위에 밥을 올려 돌돌 말아 꽃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고깃집 쌈장을 얹어주면 양배추 쌈밥 완성이에요. 편하게 상추에 쌈 싸서 드셔도 너무 맛있는 고깃집 쌈장 꼭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여러 요리에 두루두루 쓰이는 부추 짜박이의 황금 비율 바로 시작할게요. 부추는 1cm 길이로 썰어줄게요. 양파, 대파는 잘게 다져주고 고추도 반 갈라 다져줄게요. 여기서 포인트 부추 자박이의 황금 비율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국간장 2큰술, 멸치액젓 2큰술, 양조간장 6큰술. 이 비율이 제일 맛있는 부추 짜박이의 황금 비율이에요. 고춧가루, 매실청, 통깨, 참기름 넣어 섞으면 부추짜박이 완성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수분이 없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삼투압에 의해 이렇게 수분이 생겨요. 비빔밥, 전 등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 가능한 부추짜박이 완성입니다. 조리기능장의 명예를 걸고 오늘 콩나물 무침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콩나물 이제 깨끗하게 씻어왔고요. 콩나물을 찔 거예요. 그런데 뭐 채반에 놓고 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냄비에다가 놓고 물은요 이 정도 충분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콩나물을 잘 찌는 거예요. 강불로 킬게요. 열 받아서 김이 나면 1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콩나물 머리가 안 익는데 머리에서 비린내 나지 않나요? 맞아요. 콩나물 머리가 안 익었어요. 불을 끄고 나서 이 뚜껑을 안 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여열로 머리가 마저 익습니다. 네, 자 1분이 됐습니다. 저 불 끌게요. 뚜껑은 안 열어요. 5분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양념 뭐뭐 들어가는지 굉장히 많이 물으시거든요. 마른 새우예요. 이거를 갈아서 넣어요. 고소하고 구수한 맛 약간 높여주는 거예요. 네, 자 5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찐 콩나물은 머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 무치면은 물이 생겨요.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식혀줄게요. 콩나물 넣고 만약에 소금으로 하실 분은 한 3분의 2 작은 술 정도. 저는 오늘 연두 쓸게요. 한 큰술 넣어줄게요. 우리 새우가루 40개, 마늘도 한 작은술, 참기름 하나, 2개, 들기름 2 작은술. 담는 요령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담으면 너무 예쁘죠. 여기 남은 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저는 콩나물 머리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무치고 나면 여기에 콩나물 머리가 엄청 있을 거예요. 양념 있는데 그걸 맨 위에 올리게 되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죠. 첫 번째 올리고 나서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은 이거를 맨 위로 올릴 거예요. 나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밑장을 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가지는 여름 아주 대표 채소잖아요. 오늘 이 가지 갖고 가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는 떼어놓고 이쪽도 살짝 제거만 해줄게요. 가운데를 반을 갈라줄게요.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벌집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파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도 좀 다져주도록 할게요. 간장, 식초도 반 컵이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2큰술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2큰술 넣어주도록 할게요. 양파 썰어놨던 거, 고추 썰어놨던 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사실은 제일 잘 먹는 방법은 기름에 지져 먹거나 아니면 튀겨 먹는 거거든요. 이 가지에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을 녹여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지를 제일 잘 먹는 방법으로 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넉넉하게 두를게요. 중불 정도에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노릇노릇 너무 예쁘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몰라. 넌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요즘 봄무가 정말 달죠. 그래서 엄마의 손맛 그대로 담백한 맛의 양념이 쏙 뺀 무장조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무 지금 껍질을 벗겼는데요. 도톰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무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한 3cm로 썰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 3cm, 한 요 정도 두께거든요. 도톰하죠? 이렇게. 가을무는 만약에 이 정도로 썰면은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봄무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썰었습니다. 네, 무를 썬 김에 오늘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끝을 조금 이렇게 트리밍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꽈리고추도 함께 넣고 조릴 건데, 그러면 무도 먹고 꽈리고추도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꽈리고추는 반드시 씻은 다음에 이 꼭지를 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꼭지 딸 때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꽈리고추는 반드시 씻고 나서 꼭지를 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칼로 싹. 어떻게 하든 누구 맘이다? 요리하는 사람 맘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칼로 자른 거는 이 안으로 이제 간이 들어가겠지만, 뚝뚝 이렇게 자른 거는 간이 안으로 안 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몇 군데만 찔러주세요. 왜냐면 포크로 찔리게 되면 포크가 날카롭지 않고 약간 그런 거는 이 꽈리고추가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끝으로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해주면은 양념이 쏙 배 들어가죠. 대파는요,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갈게요. 통마늘도 함께 넣고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은 이거는 이제 향만 뺄 거니까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마 이렇게 준비하고요. 무조림 할 때 뭔가 이렇게 육수를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코인 육수 사용하고 다시마 물에서 나오는 육수로 무를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림 이렇게 해서 그냥 담백하게 가셔도 좋고요. 좀 약간 담백한 가운데 뭔가 턱 쏘는 매력 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이렇게 베트남 고추나 청양고추 넣어서 조림을 하시면은 그 담백하고 그 간장 양념에 짭조름한 양념에 매콤함까지 돼서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 아니면 청양고추를 약간 넣어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4컵 넣어주시고요. 간장 들어가니까 좀 짭조름하겠죠? 그래서 설탕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맛술,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이 좀 진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림하면 까마잡잡한 색깔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두유가 있으면은 노두유를 좀 넣어주시면은 좀 까마잡잡하게 무가 조려지니까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노두소스가 있어서 노두소스 한 큰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두소스 한 큰술을 넣었는데요. 좀 더 색깔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늘리셔도 좋습니다. 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 넣을게요. 끓지 않을 때 넣어도 돼요. 끓지 않을 때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같이 넣어주면 좋은 것들을 제가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같이 넣어줄게요. 우리 아까 코인 육수 하나 있었잖아요. 코인 육수 하나, 다시마 넣어서 다시마 맛도 우러나게 하고, 다시마는 끓으면 건져낼 거예요. 자, 요게 생강 향도 넣어주는데, 요 생강은요, 그 무에 봄무는 그렇게 약간 좀 아린 맛이나 뭐 쿰쿰한 냄새나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가을 무는 좀 쿰쿰한 냄새도 나고 아린 맛도 있거든요. 그 무 특유의 그거는 생강을 넣어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봄 무는 이렇게 반쪽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 대파 넣어서 대파의 그 단맛, 대파의 그 향채소 맛까지 쫙 끌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운맛, 고추까지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끓일 거냐? 지금 아직 안 끓어요. 끓어오르면은, 끓기 시작하면은 20분을 끓여줄 건데, 계속 강불로 끓여요? 중불로 끓여요? 약불로 끓여요? 그러면은 중불로 끓여주신 것이 좋습니다. 자, 20분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분이 지났거든요. 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무 한번 찔러볼게요, 제가. 이렇게 익었어요. 익었는데 충분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조리 시간이 30분에서 20분 했으니까 10분이 남잖아요. 네, 10분이 지나면 숟가락으로 탁 떴을 때 떠질 정도의 그런 무 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알마늘 요게 익으려면 한 10분 정도 되면은 한 밤처럼 아주 맛있거든요. 달고. 그래서 요거 넣고 8분을 끓이고 꽈리고추 넣고 1, 2분 해서 30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8분을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꽈리고추 넣고 한 1, 2분만 잠깐만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림 완성입니다. 네, 2분이 지나서 와, 좋습니다. 불을 끄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졸여졌는데 30분만 졸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쭉 해도 드시기 전에, 아니면 조리하고 나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샥 뿌려주잖아요. 자, 무조림 하고 나서 들기름 한 스푼을 싹 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림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고 들기름을 살짝 끼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몰라. 넌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아, 네, 정말 무가 완전 부드럽다.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후루룩 넘어가요. 부드러운 무에 짭조름한 장의 환상적인 조화. 무 장조림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요리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요정님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